지난 4월 27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미상 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43분간 연설 중 기립박수 23번을 포함해 56번의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56번의 박수를 받은 것만큼 의석수를 빼곡히 메운 미상 하원 의원들의 모습도 이에 못지않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설에 참석한 의원은 500여 명, 총 의원수가 535명이니 대부분 참석한 겁니다. 의회의 품격, 국가의 국격을 엿볼 수 있는 자리였지요.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크나큰 환대를 받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언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대한민국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회의장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캐나다는 한국 전쟁에 병력 2만 7천 명을 파병한 대한민국의 혈맹이자 오랜 우방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순방지로 캐나다를 방문한 것도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이번 트리도 총리의 방한은 윤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답방 차원이었습니다. 트리도 총리도 취임 후 첫 방한이었고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건 9년 만이었죠. 경제 안보 면에서도 인도 태평양의 핵심 파트너로서 캐나다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날 트리도 총리의 얼굴은 밝았지만 그 앞에 펼쳐진 장면은 참으로 민망했습니다. 의원 300명 중 절반 가까이 빠진 160여 명만 참석해 빈자리가 훤한 데다가 그나마 연설 중간에 자리를 뜨거나 셀카, 잡담, 스마트폰 등 딴짓하는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트리도 총리의 연설 시간은 불과 35분. 그 시각 국회 행사로 공식 보고된 행사는 4건, 상임위 회의는 3건이었습니다. 행사 주최 의원 24명과 상임위 회의 참석 대상 53명 중 실제 참석한 의원 46명을 더하면 공식 일정이 있었던 의원은 70명. 나머지 70여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전에 국빈 방문을 고려해 상임위 회의나 행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조금만 시간을 내 연설을 경청할 수는 없었을까요? 여당 대표로 주인격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예 불참했습니다. 같은 시간 조선일보가 주최한 제14회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했지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 주요 외국 인사들이 참석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을 맞은 자리였습니다. 김 대표 대신 트리도 총리의 국회 연설에 참석한 윤재욱 원내대표도 연설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안이 있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비슷한 일은 불과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 땐 의원 60여 명만 참석해 빈축을 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이탈리아, 세계 각국 의회 화상이나 직접 참석해 연설을 했는데 그때마다 각국 의원들 대부분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적국이 아닌 다음에야 국가 간 관계가 다소 소원하더라도 나라를 방문한 외국 수반에게는 정성 어린 환대를 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자 그 나라의 국격입니다. 더욱이 국회에서의 공식 연설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순간이지요. 이번 트리도 총리 연설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격에 흠집을 내고 말았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를 못하면 예의라도 있든가. 지난 2017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우리 국회를 방문해 연설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이름값일까요? 참관인 650명이 모여 국회 본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미일 공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국회 연설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 그때 어디 우리 의원들 얼마나 참석할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토마토픽이었습니다.